여러분, 오늘 아침 식탁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오마림 할머니는 올해 72이십니다. 젊어서부터 방앗간을 오래 하시다가 몇 해 전에 손을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께는 30년 넘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노랗게 잘 익은 바나나 한 개를 꼭 드시는 거예요.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그냥 좋은 줄만 알고 드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같은 바나나 한 개라도 얼마나 익었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할머니는 모르고 계셨습니다. 덜 익은 초록빛 바나나와 껍질에 검은 반점이 핀 무른 바나나, 이 둘은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거의 2배까지 벌어집니다. 앞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냥 바나나가 좋은 점 몇 가지를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바나나 한 개를 손에 들고 우리 몸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는 겁니다. 바나나가 입으로 들어가서 뱃속을 지나고 핏줄을 타고 심장과 근육과 눈과 머리끝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길을 한 걸음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걸어보시면 오늘 저녁부터 바나나를 드시는 방법이 분명히 달라지실 거예요. 먼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지금 혈압약이나 콩팥과 관련된 약을 드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또 신장이 안 좋다는 말을 들으신 분도요. 이런 분들은 오늘 내용을 무조건 그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지는 여행 마지막에 아주 중요하게 다루겠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우리 몸을 커다란 집 한 채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도 여러 개 있고 물길도 흐르고 힘쓰는 일꾼도 있고 살림을 챙기는 관리실도 있는 큰 집이요. 바나나 한 개는 이 집에 도착한 배달 상자와 같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있어요. 칼륨이라는 일꾼, 식이섬유라는 청소부, 마그네슘이라는 일손, 비타민이라는 관리 재료까지요. 이 재료들이 집안 곳곳으로 배달되면서 각자 맡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나나가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뱃속,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치면 부엌과 그 뒷정리를 맡은 곳입니다. 장이라고 하죠. 음식이 들어와서 소화되고 쓸 것과 버릴 것을 나누는 아주 바쁜 작업장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이 작업장이 조금씩 느려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변비로 고생하시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충청남도 서산에 사시는 성기환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69이시고 은퇴하신 뒤로 텃밭을 가꾸며 지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몇 년째 변비로 참 힘들어하셨어요. 화장실이 편하지 않으니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하고 밥맛도 없고 기분까지 가라앉으셨다고 합니다. 약도 드셔봤지만 그때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성 어르신 몸속 부엌에 바나나가 도착하면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나나 속 식이섬유가 청소부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청소부는 두 가지 재주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을 머금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재주, 또 하나는 장 속에 쌓인 찌꺼기를 밀어내면서 부피를 채워 장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도록 신호를 주는 재주입니다. 그래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께 바나나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드릴까요? 바나나 속에는 그냥 섬유질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전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저항성 전분 또는 저항 전분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소화에 잘 저항하는 전분이에요. 보통 전분은 입과 위를 지나면서 금방 당분으로 쪼개집니다. 그런데 이 저항성 전분은 다릅니다. 작은 창자에서 소화되지 않고 거의 그대로 큰 창자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주 귀한 일을 해요. 우리 장 속에는 몸에 이로운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착한 세균들의 먹이가 되어주는 겁니다. 먹이를 잘 먹은 착한 세균들은 우리 장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해 바나나가 내 뱃속 착한 일꾼들에게 밥을 지어 먹이는 셈이에요. 이게 바로 요즘 연구에서 아주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저항성 전분에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나나가 익으면 익을수록 이 귀한 전분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초록빛이 도는 덜 익은 바나나에는 전분 중에서 절반이 훌쩍 넘는 양이 이 저항성 전분입니다. 실제로 실험실에서 재보면 덜 익은 바나나 전분의 60% 가까이가 이 저항 전분이었다는 보고도 있어요.
그런데 바나나가 노랗게 또 껍질에 검은 점이 필 정도로 무르익으면 이 저항 전분이 대부분 단순한 당분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잘 익어서 달콤한 바나나는 입에는 달지만 뱃속 착한 세균에게 줄 밥은 그만큼 줄어든 셈이에요. 반대로 덜 익어서 조금 뻣뻣한 바나나는 맛은 덜해도 장 건강에는 더 후한 선물을 안겨줍니다. 참 신기하죠? 같은 바나나인데 익은 정도 하나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리해드릴게요. 뱃속 부엌에서 바나나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식이섬유가 변을 부드럽게 하고 장을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둘째, 덜 익은 바나나 속 저항성 전분이 착한 세균의 먹이가 되어 장을 지켜줍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여행의 첫 번째 방은 잘 둘러보신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이 저항성 전분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몸의 또 다른 큰 걱정거리 하나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혈당, 그러니까 피 속 당분 이야기입니다. 요즘 어르신들 가장 무서워하시는 게 뭡니까? 당뇨죠. 이 부엌 이야기가 왜 당뇨와 연결되는지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가장 중요한 대목이니 잠시 자세 한번 고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경상남도 김해에 사시는 배정옥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65이시고 오랫동안 식당을 하셨어요. 몸을 생각해서 아침마다 건강 습관을 하나 들이셨습니다. 아주 잘 익은 바나나를 그것도 2개씩 우유에 갈아서 쭉 드시는 거였어요. 달콤하니 맛도 좋고 과일이니 당연히 건강에 좋을 거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슬금슬금 올라와 당뇨 문턱에 와 있다는 말을 들으셨어요. 깜짝 놀라셨죠? 아니, 과일을 챙겨 먹었는데 왜 혈당이 오르지? 이게 바로 오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숫자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음식이 우리 피 속 당분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값이 있습니다. 혈당지수라고 부릅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당분이 천천히 오르고 높을수록 확 치솟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나나의 이 혈당지수가 익은 정도에 따라 무섭게 달라집니다. 초록빛이 도는 덜 익은 바나나는 이 값이 대략 30 정도로 아주 낮습니다. 천천히 오른다는 뜻이죠. 그런데 노랗게 잘 익고 검은 점까지 핀 무른 바나나는 이 값이 60 안팎까지 올라갑니다.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앞두신 분들께는 이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집니다. 오래전 한 연구에서 제2형 당뇨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재봤습니다. 덜 익은 바나나는 그 값이 40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무르게 익은 바나나는 70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덜 익은 바나나를 드신 뒤에는 식사 후 혈당이 오르는 정도가 눈에 띄게 낮았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저항성 전분 덕분입니다. 덜 익은 바나나는 이 전분이 당분으로 덜 바뀌어 있으니 피 속으로 당이 천천히 스며듭니다. 그러니 배정욱님의 문제는 바나나 자체가 아니었어요. 아주 잘 익은 바나나를 2개씩, 그것도 아침 빈속에 우유에 갈아 훅 넘기신 방식이 문제였던 겁니다. 물은 바나나 2개면 당분이 상당하고 빈속에 액체로 마시면 더 빨리 흡수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오늘 이 대목만 잘 기억하셔도 이 영상 보신 보람이 있으실 겁니다. 몇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혈당이 걱정되신다면 너무 무른 바나나보다 조금 덜 익은 살짝 초록빛이 도는 바나나를 고르세요. 한 송이를 사시면 검은 점이 다 피기 전에 앞쪽 며칠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바나나만 딸랑 드시지 마세요. 견과류 한 줌이나 삶은 달걀, 두부, 플레인 요거트처럼 단백질이나 좋은 지방이 든 음식과 함께 드세요. 이렇게 곁들이면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피 속 당분이 급하게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탄수화물 음식에 지방을 곁들였더니 식사 후 혈당이 오르는 정도가 30% 가까이 줄었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바나나의 호두 몇 알, 참 간단하죠. 셋째, 아침 완전히 빈속에 무른 바나나 하나만 달랑 드시는 건 피하세요. 특히 갈아서 액체로 마시면 흡수가 더 빠릅니다. 정 드시려면 밥이나 다른 음식과 함께 또는 가벼운 견과류와 곁들이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아이고, 그럼 당뇨 있으면 바나나는 그냥 먹지 말아야 하나? 아닙니다. 그건 너무 성급한 결론이에요. 바나나에는 이따가 말씀드릴 아주 귀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핵심은 끊는 게 아니라 덜 익은 걸로
적당한 양을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끊는 게 아니라 잘 드시는 거예요.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뱃속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바나나에서 나온 재료들이 핏줄을 타고 다음 방으로 흘러갑니다. 우리 집으로 치면 물길과 펌프가 있는 곳, 바로 혈관과 심장입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평생 배를 타신 문상두 어르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74시시고 젊어서부터 짠 바닷바람을 맞으며 일하셨어요. 식성도 짭짤한 걸 좋아하셨습니다. 젓갈에, 잡안에, 국물까지 드셨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혈압이 높아지셨고 약을 드신 지도 여러 해 되셨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뭐가 무섭습니까? 혈관이 조금씩 상하고 그게 오래되면 심장병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무서운 거죠. 여기서 바나나 속 일꾼, 칼륨이 등장합니다. 이 칼륨이 하는 일을 물길에 빗대어 설명드릴게요. 소금 속에는 나트륨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나트륨이 몸에 많아지면 몸이 물을 자꾸 붙잡아둡니다. 물길에 물이 불어나니 압력이 올라가겠죠. 그게 바로 혈압이 오르는 한 가지 이유예요. 그런데 칼륨은 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도록 돕고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물길의 압력을 낮춰주는 셈이에요. 바나나 한 개에는 이 칼륨이 대략 400에서 450mg쯤 들어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콩팥이 건강한 성인이라면 하루에 칼륨을 3,500에서 4,700mg 정도 드시라고 권합니다. 혈압을 낮추고 뼈와 콩팥까지 챙기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바나나 한 개면 하루 권장량의 10분의 1쯤을 채우는 셈입니다. 적지 않죠. 그런데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최근 연구에서도 다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 국제학술지에 실린 한 분석이 있었어요.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임상시험들을 모아 칼륨을 더 챙겨 먹었을 때 혈압이 어떻게 되는지를 꼼꼼히 살펴본 겁니다. 결과는 이랬습니다. 칼륨을 더 드셨더니 위쪽 혈압, 그러니까 수축기 혈압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미 혈압이 높으신 분들에게서 그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문상두 어르신처럼 이미 혈압이 높은 분들에게는 칼륨을 챙기는 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바나나 하나로 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짠 음식은 줄이고 칼륨이 든 과일과 채소를 곁들이는 식습관이 혈관이라는 물길을 지키는데 분명히 보탬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뱃속 부엌을 지나 이제 혈관과 심장이라는 물길까지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바나나 속 일꾼들의 여정은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다음은 힘을 쓰는 곳, 우리 몸의 근육으로 가보겠습니다.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 설치시는 분들, 이 부분 특히 귀 기울여주세요. 전라북도 군산에 사시는 한복녀님 이야기입니다. 67이시고요. 이분은 밤이 무서우셨대요.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소리를 지르며 깨는 일이 잦았거든요. 한번 쥐가 나면 그 아픈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고 나면 잠도 다 달아나고 다음날 종일 다리가 뻐근하셨습니다. 나이 탓이려니 그냥 참고 지내셨어요. 그런데 밤에 나는 다리 쥐, 이게 꼭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 힘쓰는 일꾼, 그러니까 근육이 제대로 일하려면 몇 가지 재료가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그 재료가 바로 칼륨과 마그네슘이에요. 이 둘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멋대로 뭉치고 떨립니다. 땀을 많이 흘리거나 물을 적게 드시거나 나이가 들어 흡수가 떨어지면 이 재료가 슬슬 모자라집니다. 그럼 밤중에 종아리가 딱딱하게 뭉치는 거예요. 바나나에는 이 칼륨과 마그네슘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라는 일꾼에게 부드럽게 일하라고 재료를 대주는 셈이에요. 물론 바나나 하나 먹었다고 오늘 밤 당장 쥐가 뚝 그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과장이겠죠. 하지만 평소에 칼륨과 마그네슘이 든 음식을 꾸준히 챙기는 게 이런 근육 문제를 다스리는 바탕이 됩니다. 물도 충분히 드셔야 하고요. 여기서 잠깐 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에너지 얘기도 곁들이겠습니다. 앞에서 덜 익은 바나나 속 저항성 전분이 천천히 소화된다고 했죠. 이게 근육과 뇌에 에너지를 대주는 방식과도 연결됩니다. 확 치솟았다가 뚝 떨어지는 당분이 아니라 천천히 오래 타는 장작 같은 에너지를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후에 갑자기 기운이 쭉 빠지는 그 나른한 시간을 좀 더 완만하게 넘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 한 개가 커피 없이도 은근한 기운을 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여행이 조금 위로 올라갑니다. 집으로 치면 창문을 닦는 곳, 바로 눈으로 가보겠습니다. 눈은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바나나에는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조금씩 들어있습니다. 눈 안쪽을 지켜주는 색소 성분과 눈의 물기와 압력을 고르게 유지하는 데 관여하는 칼륨 같은 것들이요. 물론 바나나가 눈 영양제는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여러 좋은 음식 중 하나로서 거드는 정도예요. 눈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오늘 여행에서 오해가 가장 많은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머릿속, 뇌와 기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바나나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정확하게 바로잡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흔히 알려진 것과는 다릅니다. 기분을 좋게 하는 물질로 세로토닌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복 물질이라고들 부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나나 안에 들어있는 세로토닌 자체는 우리 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뇌에는 아무 물질이나 함부로 못 들어오게 막는 문지기 같은 장벽이 있거든요. 그러니 바나나를 먹는다고 해서 행복 물질이 곧장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고 계신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럼 바나나는 기분에 아무 소용이 없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바나나가 하는 일은 조금 다른 방식이에요. 우리 몸이 스스로 세로토닌을 만들 때 곁에서 돕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 재료 중 하나가 바나나에 든 비타민 B6예요. 이 비타민은 우리 몸이 세로토닌을 만드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조수 역할을 합니다. 바나나 한 개면 하루에 필요한 이 비타민의 4분의 1쯤을 채울 수 있어요. 또 바나나 속 탄수화물이 재료가 뇌로 좀 더 잘 넘어가도록 살짝 거들어줍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나나는 기분을 직접 만들어주는 주인공이 아니라 뒤에서 재료를 대주는 조수입니다. 바나나 하나 먹었다고 우울한 마음이 싹 낫는다는 건 과장이에요. 혹시 요즘 마음이 많이 가라앉고 힘드시다면 바나나에 기대지 마시고 꼭 가까운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이야기를 나누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속 세로토닌이 어디에 가장 많은 줄 아세요? 놀랍게도 뇌가 아니라 뱃속, 그러니까 장에 있습니다. 몸 전체 세로토닌의 95%가 장에 있어요. 기억나시죠? 오늘 여행의 첫 번째 방이 바로 그 뱃속이었잖아요. 그러니 장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결국 우리 몸 전체의 균형과도 이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덜 익은 바나나의 저항성 전분으로 장 속 착한 세균을 잘 먹이는 일이 이렇게 돌고 돌아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는 뱃속에서 시작해 핏줄과 심장을 지나 근육과 눈을 거쳐 머리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바나나 한 개가 우리 몸이라는 집안에서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는지 보셨죠? 그런데 이 좋은 여행에도 반드시 짚어야 할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어떤 분들은 조심하셔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차례예요.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시면 큰일 날 수 있으니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우리 몸이라는 집에는 지금까지 둘러본 방들 말고 아주 중요한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하수를 처리하는 곳, 배수구예요. 우리 몸으로 치면 콩팥, 그러니까 신장입니다. 이 콩팥이 하는 일 중 하나가 피 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지지 않게 걸러서 오줌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콩팥이 튼튼한 분들은 사실 크게 걱정하실 게 없어요. 바나나 하나쯤 드셔서 칼륨이 좀 들어와도 콩팥이라는 배수구가 남는 걸 시원하게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건강한 분들에게 칼륨이 너무 많아지는 일은 아주 드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기본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바나나를 즐기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배수구가 막히기 시작한 분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 그러니까 만성 콩팥병이 꽤 진행된 분들은 이 배수구가 예전만큼 시원하게 흐르질 않습니다. 그러면 피 속에 칼륨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자꾸 쌓입니다. 칼륨이 너무 많이 쌓이면 이게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심장이 뛰는 리듬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장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께는 칼륨이 많은 음식을 함부로 많이 드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특정한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이에요. 어떤 혈압약과 심장약은 그 자체로 피 속 칼륨을 올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또 몸에 칼륨을 남겨두는 종류의 이뇨제도 있어요. 이런 약을 드시는 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칼륨 많은 음식을 잔뜩 드시면 칼륨이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있으시거나 당뇨가 있거나 콩팥이 약하신 분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경상북도 상주에 사시는 유광수 어르신 이야기를 해볼게요. 70이시고요. 몇 해 전부터 혈압약을 드시고 콩팥도 살짝 약하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건강하려면 칼륨이 좋다는 말만 듣고 바나나며 칼륨 많은 음식을 부지런히 챙겨 드셨어요. 좋은 마음으로 그러신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몸에 힘이 쭉 빠지고 이상해서 병원에 가셨더니 피 속 칼륨 수치가 위험할 만큼 올라 있었습니다. 좋다고 챙긴 게 오히려 화근이 될 뻔한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혈압약이나 심장약, 콩팥 관련 약을 드시는 분, 또 신장이 안 좋다는 말을 들으신 분, 이런 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세요. 그리고 이런 약을 새로 시작하셨거나 용량을 바꾸셨다면 대개 일주일쯤 뒤에 피검사로 칼륨 수치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수치를 조금 쉽게 말씀드릴게요. 피 속 칼륨이 대략 3.5에서 5.0 사이면 안전한 편입니다. 5를 넘어서면 주의해야 하고 6을 넘어가면 위험한 상태로 봅니다. 물론 이건 의료진이 판단할 몫이니 숫자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검사와 상담을 받으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는 마세요. 신장이 약하다고 해서 과일과 채소를 무조건 다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문가들도 무작정 끊는 걸 권하지 않아요. 대신 양을 조절하고 필요할 땐 이런 방법도 씁니다. 칼륨이 많은 채소는 잘게 썰어 물에 담가두거나 한번 삶아내면 칼륨이 상당히 빠져나갑니다. 이런 방법으로 좋은 음식을 아예 포기하지 않고도 조절할 수 있어요. 핵심은 늘 같습니다. 내 몸 상태를 알고 주치의와 상의해서 나에게 맞게 드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걸어온 긴 여행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나나를 잘 드시는 방법,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 혈당이 걱정되시면 너무 무른 것보다 조금 덜 익은 바나나를 고르시고 검은 점이 다 피기 전에 드세요. 둘, 바나나만 드시지 말고 견과류 한 줌이나 달걀, 요거트처럼 단백질을 곁들이세요. 이러면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셋, 아침 빈속에 무른 바나나를 갈아서 훅 마시는 건 피하세요. 넷, 양은 하루 1개 정도면 넉넉합니다.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다섯,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혈압약이나 콩팥약을 드시는 분,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고 칼륨 수치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근육지로 고생하시는 분은 칼륨과 마그네슘이 든 음식과 함께 물도 충분히 드시는 걸 잊지 마세요. 이제 처음 만났던 오마림 할머니에게로 돌아가 볼까요? 순천에서 아침마다 잘 익은 바나나 하나를 드시던 그 할머니 말이에요. 이제 할머니는 아실 겁니다. 똑같은 바나나라도 조금 덜 익은 걸 고르고 옆에 호두 몇 알을 곁들이면 훨씬 지혜롭게 드시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혹시 옆집 어르신이 혈압약을 드신다면 그분께는 콩팥 이야기를 꼭 전해드려야 한다는 것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나나 1개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뱃속에서 시작해 심장과 근육을 지나 머리끝까지 우리 몸이라는 집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그저 몸에 좋다니까 드시던 바나나가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 이제 아셨을 거예요. 내일 아침 식탁에서 바나나를 집으실 때 오늘 함께 걸었던 이 길을 딱 한 번만 떠올려 주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혹시 가족 중에 특히 혈압약이나 콩팥약을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배수구 이야기만이라도 꼭 전해주세요. 작은 이야기 하나가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곁에 있어주세요. 다음에도 부풀린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